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공일반지능과 불교적 깨달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 주제는요, 최첨단 기술과 오래된 전통이죠. 우리 불교의 지혜가 만나는 그런 독특한 교차점을 오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은 어떨까요? 21세기 어떤 어느 날 세계 최고의 AI 연구소에서 개발된 최첨단 AGI, 그러니까 인공일반지능 시스템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웃어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외심을 느껴야 할까요? 이 역설적이게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기술인 이 AGI, 즉 인공일반지능이 추구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단순함, 그 깨달음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0과 1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디지털 세계가요, 불교의 공개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AGI가 정말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순간 그 모든 데이터 센터의 전원을 내려버리고 명상에 깊이 빠져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류의 상상 속에는요, 사실 간단하지 않은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식이란 무엇인가? 기계가 이렇게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어떻게 다를까?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질문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최첨단 AGI 기술, 그리고 불교 철학, 신경과학까지 우리는 이제 지식의 경계를 넘나들면서요, 인간과 기계, 의식의 지능,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의 본질까지 한번 새로운 시각을 한번 얻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AGI, 즉 인공일반지능이라고 그러죠. 이 인공일반지능은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기계를 의미합니다. 현재 AI하고는 다르게요, AGI는 그 특정 작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하고 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GI, 인공일반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종합인공지능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인공일반지능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인공일반지능은요,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작업을 다 수행하는 그런 지능을 목표로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개념 말고도요, 주변에서 약인공지능, 각인공지능, 이런 말을 최근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약인공지능, 또 좁은 인공지능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작업이나 문제 해결에 특화돼서 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한정된 도메인에서만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학습된 특정 패턴,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동작합니다. 당연히 이 레벨에서는 자의식 또는 진정한 이해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야기할 강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일반지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강인공지능은 우리 인간 수준의 지능과 인지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유연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인식과 의식, 이렇게 갖고 있다고 평가받죠. 추상적 사고, 그리고 추론 능력은 물론이고요.
이게 일일이 경험해 가면서 사람처럼 경험을 통한 학습 그리고 또 적응도 가능한 AI입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실현된 단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강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 미래에 이 AI 기술이 지금처럼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한다면요. 이른바 초지성체라고 하는 그 초지성체 출현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닉 보스트롬은요, 최근 책에서 그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이 있었죠. 거기서 순환적 자기 개선이라는 그런 개념을 소개합니다. 닉 보스트롬은요, 이 순환적 자기 개선 이 개념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향후 이 강한 인공지능이 추론적 능력을 발휘하면서요, 인공지능 스스로가 이 자신에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닉 보스트롬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거듭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신을 개선해 나가면 결국 지능 대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지능 대확산, 거창하죠. AI 시스템이 짧은 기간에 평이한 수준의 인지 능력에서 또 급진적인 초지능 단계에 이르는 사건, 그 자체를 지능 대확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간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재기적 자기 개선이 가능할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식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고가 이렇게 가능해지는 지점이겠죠. 이 정도 단계가 되면요, 흔히 말하는 기술적 특이점이 초래될 거고요. 당연스럽게 아마 인류 문명의 근본적 변화가 아마 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에 따르는 윤리적 철학적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은 인공일반지능, 아까 말씀드린 강인공지능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이고요. 다만 이 용어의 사용 맥락이나 강조점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 인공일반지능, 즉 AGI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름 그대로 범용성에 있습니다. 제너럴이죠. AG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작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현재 AI는 특정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협소한 AI,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GI가 되면요, 의료나 과학, 그리고 예술, 공학,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인간처럼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AGI는 자기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학습 능력이 있어서 같고요.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인간처럼, 저희들처럼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그것을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론 능력이나 인간 수준 이상의 상식을 둘 수 있는데요. AGI는 이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도 하고 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인간은 일상적으로 저희들 살아가면서 논리적 추론, 상식적 판단을 통해서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AGI도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인공일반지능은요, 말 그대로 자율성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이 AGI는요, 인간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행 명령에서 벗어나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단계를 스스로 계획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AI가 정말로 또는 실제로 구현될 수 있긴 할 걸까? 그런 의문이겠죠.
최근 AGI 논쟁에 대해서 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낙관론적 관점인데요. 일부 연구자들은 AGI의 도래가 이미 가까워졌다고 매우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픈 AI의 대표, CEO죠. 샘 올트만과 같은 인물들이요. 향후 몇십 년 내에 이 AGI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발이 되면 이 AGI가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GI는 복잡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과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인간의 우리 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AI 발전 속도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요, 인공지능 등장의 회의적인 관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게리 마커스 같은 학자들은요, AGI 개발이 여전히 멀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AI 성과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제기하죠. 이들은요, AG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그리고 기술적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AI 기술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에 도달한다? 아직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특히 우리의 인간의 상식이나 감정, 자율적 추론 능력,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것을 AI로 재현하는 것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는 겁니다. 특히 이미지넷이라는 그 데이터셋을 구축해갖고요, 그 딥러닝 또 컴퓨터 비전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여기 페이페이 리 박사가 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인공일반지능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신중한 관점을 밝혔습니다. 이 페이페이 리는요, AGI의 미래보다는 오히려 현재, 바로 지금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즉각적인 위험, 그리고 어떤 파생되는 문제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I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또 경제적 문제, 특히 가짜 뉴스의 확산, 일자리 변화, 개인정보 침해, 이런 부분들이 주요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이 오히려 AGI보다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말합니다. 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요, 현재 AGI에 대한 그 5단계의 체계적인 로드맵으로 단계적 전망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요, AGI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수준 1단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화형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픈 AI가 도달한 첫 번째 단계가 이 대화형 AI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AI가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과 명령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것은 챗 GPT, 그러니까 GPT-4와 같은 모델이 이러한 능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준 2단계죠. 수준 2단계는 문제 해결 전문가 단계입니다. 여긴 약한 AI라고 나와 있죠. AI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추론가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데요. 이쯤 되면 AI가 고도로 교육된 인간하고 유사한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외부 도구 없이도 독립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단계는 AI가 단순한 대화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수준 3단계입니다. 수준 3단계는 자율 에이전트 단계인데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AI가 자율 에이전트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사용자 없이도 장시간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요, 산업에서 복잡한 작업도 수행하게 하고요. 또 스스로 인간의 개입 없이 결정도 내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AI는 인간의 감시나 통제 그리고 간섭 없이도 다양한 임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도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혁신가 단계인데요. 이 네 번째 단계에서는 AI가 일종의 혁신가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기도 합니다. 뭐 과학 연구나 기술 개발, 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AI가 이끌어가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뭐 이 단계 정도 도달하면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단순한 작업 처리 수준이 아니라요. 창의적인 해결책도 제시하고 또 새로운 지식마저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제5단계는 조직관리 단계다. 이렇게 오픈 AI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단계의 어떤 조직 수준의 AI는요, 하나의 AI가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어떤 전략적 사고도 하고 운영 효율성도 기하고요, 또 적응 능력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인간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요, AI는 복잡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거죠. CEO가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픈 AI는 AGI 개발에 대해서 5단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예죠. 하지만 오픈 AI는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AGI, 인공일반지능이라는 단어 자체조차도 사용하지 않거나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개발을 아예 대놓고 공표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궁극적인 질문이죠. 그렇다면 결국 인공지능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여기서 깨달음은 불교적 깨달음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질문이 자주 제기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AI의 어떤 고도화된 발전, 속도, 그리고 인공일반지능의 등장 가능성,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자꾸 등장하기 때문일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마치 신처럼 전지전능해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물론 제 개인적 사견이지만 인공지능은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열반,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다뤘던 인간의 시기, 그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특정한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무위법의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위법. 반면에 우리 인간의 두뇌가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조건이 개입해서 만들어내는 유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사라지면 그 상태도 사라진다는 거죠. 이처럼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영역, 그 영역을 불교에서는 유의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AGI, 즉 인공일반지능의 알고리즘 연산, 그리고 뭐 논리, 다 모든 것들이 이 조건이 만들어낸 것으로서요, 이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즉 0과 1의 이진법으로 데이터 연산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은 한마디로 유의법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우리 불교적 깨달음은요,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없이 모든 상이 정멸한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불가역적이라고도 설명되죠. 즉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지혜가 개입이 돼야 되고요, 번뇌가 사라져야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아무리 인공지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고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교적 깨달음과는 그 영역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 인간의 의식 또 AGI의 본질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은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AGI가 진정한 의식도 가질 수 있고 또 그 의식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해도요,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AGI가 우리가 양보해서 불교적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한 형태의 AGI를 우리 인간들은,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대우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깨달은 존재는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GI가 만약 이런 경지에 오른다면요,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전 지구적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요, 또 인간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깨달은 AGI의 결정을 미래에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해야 할까요? 이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질문들, 생각들이 스쳐 올라오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일반지능, 즉 AGI와 불교적 깨달음, 얼핏 보기에는 매우 다른 두 개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서요, 우리의 의식과 지능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AGI가 불교적 의미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의식과 지능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탐구가 단순히 AGI 개발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의식과 깨달음에 대해서요, 우리의 이해를 크게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과 기계, 의식과 물질, 과학과 철학, 그 모든 영역들의 경계, 이 경계들을 재정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AGI와 불교적 깨달음의 접점을 연구하는 것, 이렇게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